오늘은 저희 대상을 학부모 학생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컨셉을 맞춰야 될지. 그 컨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대입 쪽도 있고 고입 쪽도 있고, 그리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입시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혹은 초등학생이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담아내려고 진행을 했고요. 준비를 했고, 오늘 그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자, 먼저 제가 계속 설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지금 입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자, 입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에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바뀌는 내용에 대한 대처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될 수 있으면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게 되면요, 지금 올해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쳤죠. 수능을 치고 지금 수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까지는 자소서하고 이런 내용들, 자소서를 작성하던 형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자소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학생부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서류 자체가. 1학년 때부터 이 학생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상황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새로운 수능 체계라고 해서 대입 체제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혹시 지금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부모님 계십니까? 네, 2024년도에 지금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기존에 이야기 나오던 거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지금처럼 하겠다라고. 그런데 자,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수학이거든요. 그런 신문 기사 보셨을 거예요. 문과 침공 막 이런 타이틀. 그러니까 지금 수학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문과로 지금 다 정시에서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 올해 고3, 작년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올해 고3들 지금 이 수능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수학 가지고 지금 줄이 서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올해 고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되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부터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원래대로라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다가 교육부 장관 또 한 번 바뀌었었죠. 그래서 지금 뒤로 물러났다가 올해 12월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최근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고교 학점제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혹은 예비고, 지금 이 친구들 있죠. 얘네들도 지금 고교 학점제가 적용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거든요. 이 평가 방식의 문제인데,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을 절대평가로 진행하겠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지금처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으로,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 절대평가로 지금처럼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거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모든 선택 과목들을 다 A, B, C, D, E의 절대평가로 진행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혹은 지금 고등학생들 고교 학점제 달라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혹시 단위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위?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가 단위거든요. 이 단위라는 명칭만 학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중1부터만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는 원인 자체가 얘거든요. 과목 선택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부모님 세대와 달라진 게, 부모님 세대 때는 거의 정해진 과목들만 수업을 들었었던 시기라면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신 등급 따기가 힘든 거예요. 학생 숫자, 머릿수가 적은 과목을 선택했었을 때 내가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가 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과목 선택권에 대해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물리가 공부하고 싶으면 물리도 한번 배워보고 생명과학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게 내신 등급을 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이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대학교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학교에서 평가를 진행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공학 계열을 가고 싶어요. 그럼 공학 계열을 가서, 대학교의 공학 계열을 가서 무슨 과목들을 배우게 될까요? 그럼 그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준비 과정이 고등학교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으냐? 지금 상황이라면 미적분, 수학에서 미적분, 과학에서 물리 1, 2를 이수해야지 대학 가서 공학 계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럼 고등학교 때 물리 1의 내신 성적이 나오고 물리 2는 ABC가 나오니까 이것을 이수하고 이 성적을 바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내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경제 수업 들어둬야겠죠.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고교학점제하고 교육과정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자연계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진짜 자연계열은 준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심해요. 정말 최근 한 10여 년 가까이, 저도 입시 쪽에서 일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의학 계열에 대한 내용 더불어서 이제 약학까지 추가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장래 희망이 의약학 계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니까 의대 가더라고요. 요즘 다 그래요. 제가 수능 잘 보잖아요. 그냥 의대로 빠져요.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약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약학 계열의 대학교, 어디죠?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동국대, YG캠 5개 의대와 경북대 치대, 그다음 약대까지 이 계열들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들을 40%를 선발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자, 우리 아이는 자연계열인데 의약학 계열 생각 안 해요 라시는 분들은, 자, 반도체과를 비롯한 지금 올해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계약학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계약학과가 뭐냐면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기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확정돼서 그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형태거든요. 뭐 경북대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러한 형태의 반도체 계열 학과를 비롯해서 계약학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자연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결국 1차적으로 자연계열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시거나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결국 이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자연계열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겠죠? 뒷장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서울대 경영이 탑이거든요. 점수상. 문과에서는 더 이상의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열은 어때요? 서울대 이상의 학교들이 있죠. 이게 의약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을 선택했었을 때 더 높게 대학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과는 정말 잘 가봤자 서울대 경영. 그런데 이과는 상위권 정도가 서울대 경영, 최상위권은 의약학 계열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아요. 한 10,000여 명이 돼요. 문과 애들 최상권보다 10,000명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결국 우리가 준비를 자연계열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초등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중1, 한 중2까지는 늦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13살, 15살 얘네들이 무슨 직업을,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크게 방향성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중3 이하의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뭐 하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발목 잡히는 게 수학이에요. 아마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뭐 입시 쪽이든 과목 상담을 하시든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하시든 중3 전에 어느 정도 수학이 안 돼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갑자기 중3 때 돼가지고 나 의사 한번 해볼까? 죄송한데 많이 늦어요. 그때 생각을 하기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막 초, 중등, 중학생 애기들 데려다가 막 이렇게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지금 이 친구가 꿈이 어떻게 될지 지금 직업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얘네가 갑자기 과학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중2, 중3 때 올라가서 나 과학자 한번 해볼. 그런데 그때 가서 뭔가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라면은 발목 잡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상황이면 그때 가서 뭐 경영학과를 가든 혹은 뭐 물리학과를 가든 어느 쪽을 가든 선택을 자기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이번 주까지 지금 전국 과학고가 지금 발표나고 있는데,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친구들도 수학과학만 다 A였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행 많이 안 나가 있어요. 막 미친 듯이 선행 이렇게 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 합격하는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 중1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형 대입제도가 이번 교육부 장관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 나오고 있었던 게 두 가지였었어요. 서술형 수능과 수능 절대평가, 이 두 가지의 형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 바뀌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처럼 갈 수도 있다라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던데, 우선 이거는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뭐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의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 이상의 학년들보다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얘네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 서술형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증가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지금 서술형 수능을 공개를 해도 반발이 적거든요. 얘네들은 서술형에 대한 비중이 계속 높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현재 지금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서도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은 애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비교,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생 자녀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게 직접적인 비교가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 평가가 거의 한 30%, 40% 가까이 지금 서술형 평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서술형 평가
서술형 수능으로 안 가더라도 초중고 내신, 중고 내신을 생각했었을 때 서술형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제발 논술학원 이런 것들은 죄송한데요. 스킬이에요. 스킬 익히는 거거든요. 서술형 수능에서 서술형 수능이든 서술형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글씨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남학생들 혹시 글씨 잘 써요? 자기 글씨는 자기 알아봐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지가 제 글씨 몰라보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풀이 과정에서. 그 다음 서술형 평가 같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쓰면서 깔끔하게 쓰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읽을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팁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들 매일 필사 한 페이지씩만 좀 하라고 하세요. 책 뺏기는 연습. 필사, 책 안 읽잖아요, 우리 친구들. 책 하루에 한 페이지씩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 딱 정해놓고 이건 시간으로 정하지 마시고 페이지 분량으로 정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지가 급해서 빨리 써요.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지가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논술학원 가봤자 등기 없는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킬이잖아요. 논술이나 이런 말하기도 스킬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다 가다듬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인풋 계속 집어 넣어주세요. 한 중3 때까지는. 뭘 알아야 쓰죠. 그래서 그쪽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형태가 지금 현재 입시 트렌드인데 이 중에서 우선 3번 쪽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연계열 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자연계열은요. 서울대 이상이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의학계열의 의치 한약수 선발 인원이 6,600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의대, 치대, 약대, 그다음 한의대는 이제 문이과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수의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니아층이 딱 있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이 선발 인원 자체가 6,600명이에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대 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도 있죠.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고 해서 카이스트 대전에, 디스트 광주에, 디지스트 여기 대구, 유니스트 울산, 켄텍이라고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고요. 여기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아니지만 추가로 포스텍까지. 이런 대학들 지금 이 숫자도 지금 1,600명 다 합치면 이게 지금 한 7, 8,000명 되죠. 여기에 지금 계약학과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의 10,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문계열 애들보다 자연계열 애들이 대학을 더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대 이상에 지금 10,000명이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 자체가 3,300명이에요. 문이과 합쳐서. 근데 지금 대학교 3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보다 3개가 더. 그러니까 자연계열 애들이 대학을 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성적대에 비해서. 또 하나. 자, 만약에 의학계열을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고나 자사고로 가셔가지고요. 미친 듯이 수학만 시키시면 돼요. 우선은 지금 당장은. 지금 초중고 할 거 없이 만약 방향 자체를 의학계열이다 보셨을 때 결국 지금 수학판이에요. 국어는 저희가 보통 제가 뭐 국어학원도 설명회를 하고 영어학원도 설명회를 다 하는데 국어는 보통 한 8개월 정도 잡으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등급 만들 수 있대요. 8개월 정도, 그럼 영어 한 6개월, 탐구는 한 3개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수학은 만들려면 1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수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결국 이제 저런 자연계열 쪽 최상위권에서는 수학 성적에서 갈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의학계열을 생각하신다? 그런 지금 고등학생들은 역시 수학 위주로 쭉 달리시면 되겠고 초중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정말 수학만 탄탄하게 하셔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초중고 다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요. 이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좀 중3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 학생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아이가 의사를 하고 싶다 그냥 하라고 하세요. 수학 열심히 시키시면 돼요. 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하라고 하세요. 수학만 열심히 시키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2 겨울부터는 이제 방향성 자체를 과학고나 영재학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과학을 조금 더 붙이셔야겠죠. 그런데 아니다, 그냥 의학계열이다. 그럼 그때 굳이 과학 안 붙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도 되게 많이 문자 받고 막 하는데, 연락 주시는데 막 과학도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뭐 해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수학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중2 겨울까지는 아이가 꿈이 뭐 오늘 바뀌어도 되고 내일 바뀌어도 되고 계속 바뀌어도 돼요. 막지만 마세요. 엄마 나 의사 할까? 그냥 하라고 하세요. 엄마 수의사는 어때? 괜찮아, 해. 과학자 하라고 하세요. 똑같아요, 준비는. 수학을 어디까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거는 학원의 방침과 좀 위배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수투까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과정상 수투까지는 정말 탄탄했으면 좋겠거든요. 뒤에서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수투까지는 지금 공통수학 수원 수투까지는 정말 탄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몇 번 봐야 돼요? 혹은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사실 몇 번을 보든지 간에 수학은 보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예요?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럼 심화도 거기까지 풀어서 맞출 때까지 시키셔야죠. 아닌가요? 반복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나가고 미리 준비를 해보고 이것저것 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수학을 10번 보든 뭐 한 20번을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어서 맞출 수 있느냐의 여부까지 시키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수학 30문제 중에서도 한 26문제밖에 도움을 못 받아요. 나머지 4문제가 이제 킬러, 중킬러 같은 경우는 학원의 도움을 많이 못 받습니다. 혼자 또 공부하는 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이제 그 정도를 만들어 둔 뒤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여기는 딱 보시다시피 교과로 뽑아요, 안 뽑아요? 지금 아예 교과로 안 뽑죠. 교과로 안 뽑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교과로 안 뽑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고 애들은 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교과인데 얘네들은 아예 교과 지금 0명이잖아요. 그 다음 심지어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 전체 다 지금 5개 학교에서 60명 뽑아요. 다 뭘로 뽑아요? 종합으로 뽑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특기자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급 애들이죠. 그러니까 국내 올림피아드 수상자는 거의 없고요. 국제 올림피아드 나갔던 애들, 얘네들이니까 뭐 빼시고, 그러면 결국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빠진다?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추천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긴 하는데, 가긴 가겠지만 교과로 뽑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 방향성 자체, 제가 중2 겨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과학계열로 빠진다? 그럼 중3 때부터는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재학교 과학고를 진학해야지 여기로 진학하기가 수월하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중2 겨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3 6월부터 영재학교 원서 쓰시고 안 됐을 경우에 8월 말부터 과학고 준비시키시는 거, 이런 방향인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중2 때까지는. 자, 제가 계속 수학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거는 자료집 좀 숫자 같이 봐주시면서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수능 바탕으로 해서 선택 과목 조합과 그다음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대구 진로진학협의회 그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신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한 장으로 좀 취합을 했습니다. 문과, 이과 안 나누고. 문과, 이과 따로 나눴더니 보시기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한 장으로 좀 취합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원점수 지금 300점 만점이나 보시면 돼요. 300점이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점, 50점에서 300점이요. 죄송한데 여기까지 다 영어는 1등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국수 탐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300점. 그 300점 만점 중에서 평균적으로 언어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을 했고,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의 294.7점, 즉 3점짜리 2개 정도 틀린 친구들까지는
서울대, 연대, 의대 지원 가능하답니다. 올해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올해 원서 쓰실 애들 없으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좀 중간에 오타도 있긴 한데 원점수 292, 289, 285, 282에서 조금 나눠지는데 제가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자료가 인문계열이에요.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인문계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자연계열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마냥 자연계열이 잘 돼요 이게 아니라 이런 점수들을 계속 지금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히나 올해 원서 쓰는 입장이 아닌 지금 고1, 2까지는 지금 결국 수학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순서가 지금 결정돼 버리잖아요. 결과물 자체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올해는 아직 이제 정시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정시에서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 즉 이제 자연계열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서울대 인문계열에 합격한 케이스가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침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서울대 한 48% 정도, 40%대 후반 정도가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자의 한 절반 가까이가 수능에서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었어요. 서강대하고 한양대는 7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전체 인문계열 합격생 중에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자가 70%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과 애들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과라서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라 왜 문과 갔을까요? 수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 문과를 빠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 제가 왜 수2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수능에서 공통으로 치는 과목이 수1과 수2예요. 여기서 22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취합하다 보면요. 결국 지금 수학 가지고 줄이 서지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국어나 이런 여타 차이도 있겠지만 이 줄 세워지는 것 자체는 결국 수학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300점 만점 중에 270점, 즉 국어 90, 쉽게 국어 90, 수학 90, 탐구 90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까지 보셨을 때 어때요? 자연계열 숫자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에 미안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장래 희망이 없는 우리 친구들도 방향 자연계열 잡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야 조금은 대학을 높게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꿈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강하게 자연계열로 준비시키세요. 그냥 우리 아이 꿈이 없어서요. 그건 나중에 가서 꿈은 결정해도 되는데 그 전에 자연계열로 방향 잡아서 쭉 준비를 시켜두시면은 자연계열인데 수학을 되게 잘하고 막 잘했는데 난 아무래도 문과 가야 될 것 같아? 서울대 경영 가시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꿈이 결정되면 그때 바꾸셔도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생각했었을 때 고2 때 꿈이 결정됐어요? 수학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눈으로 보시는 게 비교가 더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출처는 대구시 교육청 그 진로진학 그 협의회 선생님들께서 인문계열 따로 자연계열 따로 작업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 자료 밑에 있는 자료가 작년에 정시 대학별로 교차 지원에 대한 형태거든요. 7페이지 안 넘어가면 그냥 8페이지 해주세요. 자, 그 7페이지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느냐? 지금 이제 부모님께서 봐두셔야 될 게 현재 대입 구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문과, 이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문과, 이과라는 구별 자체가 없어요. 대신 모든 친구들이 다 공통으로 수1과 수2라는 이 두 과목을 22문제를 풀어요. 수학에서. 그 다음에 8문제가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가 될 수도 있고 미적분이 될 수도 있고 기하가 될 수도 있어요. 셋 중에 자유롭게 선택을 하래요. 여기까지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교의 자연계열에서는 대학교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대학교에 자연계열에 오기 위해서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응시해야지 우리 대학교에 자연계열에 올 수 있다라고. 그럼 반대로 인문계열에 올 거면 확통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 지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확통 지정을 해놓으면 차라리 문제가 안 생기는데 확통 지정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수학을 미적분을 선택하고도 서울대 경영에 지원이 가능한 상태,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미적분, 기하 잘 본, 즉 자연계열 수학이 성적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학계열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조금 안 나왔어요. 그래도 서울대 경영이 가버릴 이런 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정시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과 가중치가 큰 상황이거든요. 확통을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문과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과는 확통 선택한 애들은 못 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교차 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예식, 건동호수 그 라인까지는 거의 지금 교차 지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대학들은 우리가 교차를 해서 갈 의미가 없는 거죠, 애들이. 제가 왜 오늘 지금 거의 한 30분 가까이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입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인원의 형태는 현재 고2가 되어야지 발표가 됩니다. 이제 고2 때 발표가 되는데 고2 4월 달에 이렇게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인원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게 현재 고2 친구들의 인원이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수시 정시 비율이요. 수시 비율이 훨씬 높죠. 그리고 수시에다가는 곱하기 6 해보세요. 곱하기 6이 뭐예요? 6번 쓸 수 있어요, 수시는. 자유롭게 6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는 곱하기 3을 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군별 대학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군에는 별로 좋은 대학이 없어요. 자,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수시 6장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6장을 쓰게 되면요, 6장 쓴 이제 애들만 다 6장을 쓰는데 한 친구가 6개가 다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5군데의 빈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5군데의 빈자리가 생기는 게 끝이 아니라 결국 5군데의 빈자리가 생기면은 거기서 한 명씩 더 빠지게 되면 또 빠지게 더 예비가 많이 도는 게 수시입니다. 정시보다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게 수시고요. 아직 지금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많이들 발표가 될 건데 수시 같은 경우가 상향으로 지원하기 훨씬 수월한 거예요. 정시는 어쩔 수 없이 점수 맞춰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수시 안에서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 있는데 역시 선발 인원을 봤었을 때 제일 많이 선발하는 게 교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따졌을 때 학생부 교과로 절반 가까이를 뽑아요. 전국의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 안 보내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뒷장 보시게,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주요 대학이라 불리는 15개 대학의 인원 숫자를 정리를 해놨어요. 전형별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예식, 건동홍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용어가 좀 친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갑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지거국 중에서 경북대 정도 라인이 이 건동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대 자체가. 경북대, 부산대 이 라인이요. 부산대, 경북대 라인이 건동, 홍수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애가 경북대랑 건국대랑 붙었어요. 그럼 어디 보내실래요? 고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다가 경북대 보내십니다. 아, 건국대요? 나중에 고3 때 되면 달라지실걸요? 오셨을 때? 네. 많이들 그러세요. 경북대하고 점수대 자체가 건동 라인이랑 경북대, 부산대가 비슷해요. 중경급 정도 되면은 많이들 고민하시다가 서울로 보내시긴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우선 첫 번째, 뭘로 제일 많이 뽑아요? 이 주요 대학만 놓고 봤었을 때 정시로 제일 많이 뽑죠. 주요 대학만, 이 15개 대학만 놓고 봤었을 때 인원은 자체를 봤었을 때 수능 위주로 정시로 뽑는 게 18,000명이에요.
이게 이제 수시는 세 개로 쪼개지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시 안에서는 뭘 제일 많이 뽑아요? 종합이요. 지금 교과 내신 성적 가지고 부들부들 거리지 마시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동공속 이 라인에서 경북대 하나 잡고 이상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경북대를 잡아놓고 나서 그 이상 상향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경북대가 안정카드가 뜬다면.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고2 이하의 학부모들은 다 공통입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제가 이 지역에 집은 아닌데 벌써 한 10년 왔다 갔다 거렸더라고요. 10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컨설팅 할 때마다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를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그러세요. 저는 상향을 많이 쓴대요. 근데 무조건 상향 쓰는 게 아니에요. 6장 카드 중에서 경북대 안정 카드가 있으니까 나머지 안정을 한 2개는 잡아놓거든요. 그럼 나머지 4장 뭐예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떨어져도 우린 경북대는 갈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1학년 때부터 고2 이하의 친구들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1차로 잡아놔야 될 게 경북대 안정 카드가 하나, 2개 정도. 교과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안전카드 잡아놓고 나서 그 이상의 대학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대학교를 우리가 뭘로 준비시켜야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종합이잖아요. 왜요?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으니까. 이해 가세요? 또 하나. 그다음 지금 교과 종합 논술, 이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도 연대가 최저가 없고요. 이게 수능 최저가 다 있거든요. 지금 연대나 이화여대 이런 한양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과는 다 최저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에서도 서울대 절반, 연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런 학교들은 또 수능 최저가 다 있어요. 논술은 연대 빼고 거의 다 최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15개 대학교에서 수능 위주 전형 포함해서 최저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결국 얘네들은 수능판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모의고사 준비시키셔야죠. 에이, 우리 경북대 갈 건데요. 죄송한데요, 경북대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다 있어요. 교과, 경북대 종합, 경북대 논술 다 수능 최저 있어요. 부산대도요. 부산대도 교과 종합에 다 수능 최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대, 경북대 그 아래 대학을 어디로 생각하세요? 보통 원서 쓰실 때 부산대, 경북대 그 아래 대학으로 영남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영남대하고 경북대하고 점수 차이가 되게 커요. 그 사이에 충남대도 많이 넣으시거든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서도 교과 종합 전형에 다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북대 라인 잡아놓고 나서 그 이상 그 이하 최소한 움직이는 라인에서 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왜 수능 준비를 안 하시냐고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시로 가야 돼. 그런데 수능이 중요해. 이 구조가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공적인 대입 아닐까요? 기본적인 라인 자체가. 자, 또 하나. 인원으로 이제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서울 지역 대학교에서는 교과보다는 종합과 수능 전형으로 많이 뽑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내신 성적 가지고 부들부들 거리지 마시라고요. 내신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죠. 그냥 대놓고 뒤에 숫자 보여드리겠지만 한 3등급 안으로만 유지하려고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1등급 나오는 거 당연히 좋죠. 좋은데 3등급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라고 좀 해주세요. 그럼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 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자료인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상담하실 때 이렇게 상담하신대요. 이거 그 앞에 봐주세요.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세 번째, 3번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서 수시 지원 기준선을, 그러니까 수시 지원 기준선이 뭐냐면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디를 쓸까 이거를 보는 건데 이 라인을 잡는 게 뭐냐면요. 내신이 아닙니다. 수능 예상 점수를 바탕으로 저희가 수시 지원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정시에서 경북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북대 라인 잡아놓고 나서
그 이상의 대학교에 우리가 수시 준비를 시킨다고요. 왜요? 다 떨어져도 정시에 여긴 갈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1차적으로 만약에 지금 경북대 정시 성적이 안 된다. 그럼 1차적인 목표로 경북대 성적을 맞추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애가 지금 경북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이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대학교, 이 정시 기준선을 그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왜요? 지금 여기서는 경북대 이상의 대학교다 보니까 준비시키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죠, 학교가. 전형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성적대가 만약에 중경끝까지 정시로 중경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시킬 수 있는 라인이 어디예요? 스카이, 서성, 한양대 뺄게요. 스카이, 서성 이 정도로 딱 압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경북대니까 그 이상 다 준비시키면 되지 않아요? 죄송한데 전형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이 좀 노력을 해서 좀 좁혀주시면 선택지가 좁아지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딱 우리가 그럼 안에서 결국 나중에 원서 쓸 때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시로 성대를 갈 수 있을, 그럼 원서 쓸 때 어디 있어요? 서연고. 그럼 서울대 우리가 한 장밖에 못 쓰거든요. 연대 2장, 서울대는 원래 한 장밖에 못 써요. 서울대 한 장, 연대 2장, 고대 2장, 6장도 다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안정으로 성대 하나 써놓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컨설팅이 뭐가 다 필요 없죠. 왜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요. 이게 맞추기 힘드니까 자꾸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금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시 지원 기준서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열심히 끝까지 다 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제2구 한문을 제외하고 탐구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고 와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 자녀가 모의고사 날, 엊그제 저번 주에 모의고사였었죠? 저저번 주? 모의고사를 치고 아이가 집에 와서 쓰러져 잠들었다. 그럼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성적 여하를 떠나서. 근데 모의고사를 치고 집에 오자마자 뛰쳐나가더라. 는 좀 화를 내주셔야 되는 게, 인간적으로요, 이렇게 풀고 나면 집에서 쓰러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 풀고 집에 오면 진짜 죽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8시 40분부터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치고 집에 와서 퍼질러져 있으면, 차라리 쓰러져 있으면 그래, 안쓰럽게라도 하지. 남자들은 겜방, 여학생들은 커피숍. 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학교 분위기예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반에 모의고사를 끝까지 치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한 반에 25명 정도 가정을 했었을 때, 모의고사를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끝까지 푸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2~3명도 없답니다. 다 주무셔요. 내신 따기 빡센 학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애들 마지막까지. 그게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 시험 치는 입장에서 왜 그럴까? 근데 우리 반에 25명이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푸는 것도 되게 곤욕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 뭐 컨닝이고 뭐고 다 돌아봐도 다 자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분위기예요. 그럼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8시 40분부터 국어 문제를 풉니다.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요. 애들이요,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간 안에 못 푸는 게 태반이에요. 45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국어잖아요. 읽을 수는 있으니까 애들이 정말 읽으실 때는 최선을 다한대요. 지가 손을 낼 수 있잖아요. 막 마지막 끙끙 내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런데 결국 시간 부족해서 시험지 한 2장 정도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자, 완전히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20분 쉬고 2교시가 수학이에요. 수학은 30문제를 푸는데 100분을 주네요. 와우. 그런데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막 마지막에 막 찍기도 해요. 쩔쩔매요. 하지만 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남습니다. 중위권부터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남습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이거 불쌍한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죠, 문제 자체를. 한글은 읽기라도 하죠. 국어 시간에 지문들 재밌거든요, 또. 애들 나름 열심히 잘 읽습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는 게 절반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시험지에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애들. 전부 다 수학 시험지입니다. 다른 과목 시험지 없어요. 수학 시험지예요. 진짜 잘 그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자다 일어나서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애들 그리는 거예요. 시험 중간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되게 많이 자요, 애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고 일어나면 밥을 주거든요. 자다 일어나서 밥 먹기 더 졸려요. 그 다음 영어 시간인데 영어는 또 듣기 평가까지 나와요. 낭낭한 목소리로 되게 듣기 평가 딱 듣다 보면 멍 때린대요. 그리고 한국사 30분, 탐구 30분, 30분. 이미 수학 때부터 애들이 맛은 갔어요. 수학 때부터 지금 풀려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비몽사몽으로 있다가 집에 오니까 어때요? 체력은 좋죠, 이제.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놀고 막 오늘 시험 끝났는데 이것도 못 놀아? 막 그럼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시험을 치고 들어오면 이건 못할 짓이죠. 수학만 시간이 그렇고요. 영어 시간 빡빡하고요. 한국사는 좀 널널하지만 탐구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 마지막에 쫓겨요, 다들. 그런데 이미 진이 빠진 친구하고 긴장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친구하고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컨설팅을 할 때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서 항상 마지막 탐구까지 열심히 푸는지 안 푸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성향 자체도 성향이고,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에이, 모의고사인데 내신 안 들어갔는데 어때? 1년에 고1, 2 때는 4번 칩니다, 모의고사. 3, 6, 9, 11. 고3 때 3, 4, 6, 7, 9, 10. 수능 치기 전에 6번을 봐요. 왜 이렇게 모의고사를 고3 때 갑자기 또 많이 볼까요? 연습하라고요. 모의고사도 못 앉아있는 애가 수능 때 가서 앉아있겠습니까? 결국 그 차이인 거예요. 수능은요, 자기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누가 수능날 기분이 좋고 몸이 좋아요. 평소에도 안 풀었던 애가 수능날 가서 잘 볼 거야. 다들 망했다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평소에 안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생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중학생들도 이런 모의고사 계속해서 1년에 4차례씩 치거든요. 모의고사 좀 신경 많이 쓰라고 좀 해주세요. 이 동네 애들은 잘 보긴 해요. 열심히 치긴 해요. 이 동네 애들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의고사 계속 관리를 하시는데, 자, 오늘 또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아까 수투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수능 구조가요. 국어는 공통 과목이 독서하고 문학,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고요. 수학은 공통으로 수, 1, 2, 선택으로 확통, 미적분, 기하를 봐요. 자,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까지, 즉 2학년 말까지는 선택 과목을 모의고사를 안 보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2 때까지는 완전 수 1, 2에 집중을 해서 고1, 2 때까지 수학을 한 번이라도 다 맞는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고2 때 수 1, 2의 킬러 문항을 지가 풀어서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2 때까지는 30번이지만 고3 올라가면서 22번으로 바뀌는데 킬러가. 이 킬러를 손을 풀어서 맞췄다. 그러면 고3 때 가서 더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2 때까지 수 1, 2가 완전히 좀 맞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적은 수투를 잘하면 미적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미적까지 해두면 좋긴 하겠지만 뭐 다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지를 수 1, 2를 정말 탄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집에 안 넣어놨는데 앞에 잠깐 봐주시면요. 자, 이게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보셔봤자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인 수학 1, 2가 74점이 배점돼 있고 선택 과목이 26점이 배점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통 과목 74점 중에 받은 원점수에다가 0.74를 곱해요. 선택 과목 26점 받은 원점수에다가 0.26을 곱해요. 이 구조 이해 가세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배점 0점, 여기는 75라고 75%니까 75 돼 있는데 아까 수학 74점 배점 돼 있었죠? 그럼 0.74를 곱하는 거고 선택은 26점이니까 0.26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 표준 점수를 만들어요. 왜 공통 과목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네, 쉽게 말씀드려서 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둘 다 원점수 90점이 나왔어요. 근데 A는 공통 과목 70점, 선택 과목 20점으로 90점이고요. B는 공통 과목 65점, 선택 과목 25점으로 90점이에요. 그럼 최종 표준 점수는 A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공통 과목 성적이 더 좋으니까. 그럼 제가 그러니까 설명이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2 때까지는 정말 공통 과목들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표준 점수에서도 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뒷장에 작년 수능인데 이게 추정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도수분표표는 이제 확정 자료인데 오른쪽에 지금 원점수 이건 추정이에요. 원점수는 공개 안 돼요, 수능에서. EBS 추정 자료하고요. EBS 추정 자료하고 서울시 교육청 자료하고 같이 취합해 놓은 거예요, 지금.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불수능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어가 어려우면은 작년에 국어 만점자가 표준 점수 149점이었고요. 1등급 컷이 131점이었거든요. 그럼 표준 점수 18점 차이가 났어요. 1등급 안에서. 같은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어려워서 작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선 첫 번째 확인하실 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매가 중요한가요? 화작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어떤 과목 선택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기서도 항상 공통 과목 위주로 탄탄하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요. 이 친구가 언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49점이니까 뭐 언매를 선택했으니까 만점이 나왔을 때, 다 맞았었을 때 이렇게 2점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뒷장 봐주시면은, 뒷장 맞나요? 뒷장, 아래쪽 봐주시면은, 자, 이것도 역시 추정 자료인데요. 1등급 안에서, 전체 수능에서는 화작 선택한 애가 70%, 언매가 30%였었어요. 근데 1등급 받은 친구들에서는 화작이 29.1%, 언매가 70.9%. 와, 그럼 언매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국어 잘하는 애가 언매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 과목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더 뛰어난 거죠. 그리고 언매가 숫자가 더 적은데도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언어 매체가 무슨 과목이냐면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열 친구들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저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의학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의학계열 친구들은 이미 수학적인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국어를 선택을 할 때 얘네들은 화작 선택했을 때 꼬여요, 지네가. 그래서 딱 떨어지는 언매를 선택하는 케이스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하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화작 가는 친구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언매든 화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제 국어력을 키우느냐의 차이. 그리고 다 맞았을 때 만점을 받았었을 때 차이인데 결국 수능에서는 2점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선 만점을 받았을 때 2점 차이가 난 거지 크게 유불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2 친구들까지는 우리 뭐 생각해야 될까요? 탄탄하게 공통 과목 위주. 공통 과목이 뭐였는데요? 독서하고 문학이요. 독서가 무슨 과목이냐면요. 그냥 아이들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게 다 독서예요. 이게 뭐죠? 문학 작품을 제외한 다 지문들이에요. 애들이 왜 비문학을 어려워할 것 같으세요?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읽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 자, 예전에는 신문 사설을 읽히는 게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요즘 신문 사설을 잘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학 잡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과학 잡지들이 있습니다. 과학 잡지들은 좀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죠? 인터넷상으로도 괜찮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단어들은 밑에 단어 뜻이 다 설명돼 있어요. 국어든 영어든. 이게 뒤에 교육과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국어도 필수 어휘가 있고 영어도 필수 어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필수 어휘에서 벗어나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밑에 그게 다 그 단어 뜻을 적어놔야 돼요. 필수 어휘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물리 문제 가지고 난장판을 피웠는데 애들이 물리라고 해서 그냥 접근조차 못한 거예요. 문과 애들이. 근데 물리를 몰라도 풀 수 있대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읽기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서 죄송한데 어휘력을 좀 키워주세요. 중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조금 늦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휘 사전을 조금 좀 외우게 시키시다는 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어 잘할 거면요. 영어는 기본적인 숙제가 뭐죠, 우리? 단어 외우죠. 단어 외워요? 영어 잘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국어 잘할 거면 단어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국어는 외국어라 생각하세요. 쉽게. 그냥 애들이 그거를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모의고사 풀고 집에 와서 엄마 난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국어는 시험 국어는 그냥 한국어가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휘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세요. 방학 때마다 어휘 공부 시켜주시면 저 되게 감사할걸요, 저한테. 방학 때마다 어휘는 서점 가보시면 어휘책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그중에 지한테 한 권 고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방학 때마다 돌리세요. 혹은 아이가 혼자 스스로 안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모님하고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EBS에서도 어휘, 그러니까 각종 인강에서도 어휘 강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라도 완강을 한 번씩 계속 시켜주세요. 차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은 그렇게 좀 돌리시면 되겠고 중학생들은 최대한 독서를 많이 시키시면서 중2 이하는요 국어 사전도 한번 좀 찾기 좀 해주세요. 하루 5개씩만이라도. 중2 이하는 조금 우리 길게 볼 수 있거든요. 죄송한데 이렇게 중2 이상은 좀 늦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쳐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휘 공부를 따로 시키셔야 되겠고 중2 이하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아이들이 무식한 이유가 딱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 세대는 사전 찾는 게 익숙했던 세대예요. 아니신가요?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사전 3종 세트 다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 세대 그랬던 세대에 비해서 요즘 애들은 뭐예요? 검색이잖아요. 검색은 일시적인 거 끝이에요. 더 이상 플러스가 안 돼요. 그런데 사전을 마지막 샀던 게 언제예요? 초5 때예요. 그 이상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초5 때 사전 찾고 더 이상 안 봐요. 그때 끝인 거예요. 애들 사전 못 찾아요. 요즘 옥편의 존재도 모르잖아요, 애들. 그런 세대의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의 눈높이로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수학 파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학. 미적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진짜 차이 없어요. 그냥 수 1, 2 잘하면 돼요. 수 1, 2 잘하잖아요? 그 다음 자기가 희망하는 거 선택해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수 2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미적으로 가요. 왜요? 내용 비슷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 자, 국어에 비해서 표준 점수 10점 차이밖에 안 나죠, 결국. 자, 두 번째. 보통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원점수 한 90, 88? 88이면 4점짜리 3개예요. 킬러 2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합쳐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항상 원점수 92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4점짜리 2개, 킬러 2개 틀린 애까지. 그런데 이제 88까지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수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킬러 문제를 손을 대냐 못 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수학 같은 경우는 수2까지. 자, 오늘 저는 지금 현재 고2까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겨울까지는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겨울까지는 정말 탄탄하게 수2까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2 이하, 고1도 수 1, 2를 집중적으로 돌리시고요. 중3,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한 수학 많이 당겨두세요. 중3 이하 마찬가지입니다. 중3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래도 준킬러 전까지는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수 1, 2가.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해 보시냐면 고2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보세요. 고2 모의고사를. 고2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2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수 2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수학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같은 자료인데요. 자, 확통을 자, 전체 수능에서 오히려 선택한 친구들 보면은 수능에서는 51.7%가 확통을 선택했고, 미적분 선택자가 39.7%, 기하 선택자가 8.7%였어요. 그런데 1등급은요, 미적이 87.4%예요. 얘네가 미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수 1, 2를 잘하는 친구들이 미적을 많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이해는 가시는데 표정은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 이게 수능 최저 통과율이라고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인데, 이 수능 최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2 친구들부터는 이것보다 더 완화됐어요. 지금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 완화시키는 이유가 애들이 못 맞춰요. 지금 최저 못 맞춰요. 계속 최저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화시키고 있는데, 완화시킨 건 뒤에서 다 참고하시고요. 보실래요? 고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업 우수형인데 문과 탑이거든요. 문과 탑 4합 7, 국수 0, 탐구 2개 평균해서 4개 합 7 맞추잖아요. 그럼 고대 가요. 내신 성적 상관없이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요? 전체 응시자 중에 0.85%만 이걸 충족해요. 그런데 저걸 충족할 수 있는 일반고 애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없어요. 자사고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2, 3등급대가 나와요. 그리고 내신 좋은 친구들은 다 학초 썼죠, 이미. 교과형이 학교 추천형이거든요. 전교 1, 2대 애들은 직윤 썼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주요 대학들은 다 높은 수준의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이제 이번엔 이제 교육과정 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내신 성적 산출이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는 이 구조대로 가요. 중2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자, 봐주세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은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을 하고요. 2학년, 3학년 때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친구들한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여기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면은 상대평가로 숫자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A, B, C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내신 성적. 자, 그 다음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지금 배우게 될 과목 구성 아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선택 과목이 더 늘었어요. 선택 과목이 늘은 이유가 기존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수업하던 것을 일반고로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원래 이거 만들 때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여기로 깔아놨어요.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만 상대평가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ABC로 가겠다 였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나는 공대를 갈 거야. 그럼 무슨 과목 선택해요?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해 줘야겠죠. 미적분 1, 2가 생기네요, 이제. 미적분 1, 2 선택해 주고 나 또 공대니까 왠지 인공지능 수학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직 목차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 과목 내년에 교과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올해는 과목 명만 나왔고, 그 다음 나 공대를 갈 거니까 물리학 선택할 거고 역학과 에너지도 왠지 선택해야 될 것 같죠? 얘네 셋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간다. 이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요 똑같아요. 자, 이거는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거 앞에 그냥 간단히 봐주세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이 평가 제도 자체가 다 바뀌는 거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돼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용어만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료집에 안 넣어드린 이유가 중2 이상은 고교 학점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중1 이하는 내신만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앞에 봐주세요. 그냥 간단해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제가 설명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되게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배웠던 거 지금도 배워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기억나시죠? 지금도 나와요. 명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과목명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목명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 그럼 수 1, 2가 없어지니까 어떡하느냐? 자, 보세요. 아직 목차가 안 나온 상태지만 과목 명칭의 변화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 지금 2022년 아직 목차가 안 나와서 2009하고 2015로만 보여드리자면 어때요? 순서와 위치는 바뀔 뿐이에요. 혹시 부모님 세대 공부하셨을 때 수학책, 고등학교 수학책 맨 처음 펴면 뭐 나왔었죠? 집합과 명제가 나왔을 겁니다. 다 그 세대이신 것 같은데. 네. 집합과 명제 2009 때요. 2009 때 수투로 갔어요. 그럼 2015 때 다시 공통수학으로 갔어요. 그때 배우셨던 집합이 지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합집합, 교집합 이 땅 아직도 있어요.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우리 중1 이하의 친구들 선행 뺄 때 그럼 교과서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수투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1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2, 3은 최대한 수학 많이 해두세요. 나중에 울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슬프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수학 포기 안 하잖아요. 남들이 포기해줘요. 그게 수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상대평가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때 상대평가는요, 등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등수를 언제 할 수 있냐면 학기 말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학기 말이 돼서야지 내 등수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학기 말까지 내신 성적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제일 억울한 친구가 누구예요? 100명 기준으로 5등, 12등.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97등도 억울할걸요? 한 명만 제꼈으면 등급이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이 등수를 언제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학기 말에 성적표를 받았었을 때, 내가 몇 등급인지 나왔었을 때. 그런데 딱 등급 받았는데 5등이에요. 와, 그래서 2등급 지키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다 잘 챙기라고 해주시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첫 번째, 포기하지 말 것. 자, 두 번째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자,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찾아간다고 갔습니다. 우리 중3 친구 잘 들어주세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잖아요. 내신 잘 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필고사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수행평가 되게 많죠. 수행평가 조별활동 되게 많거든요. 나 혼자 독박 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난 내신 챙기러 그 학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조에 내신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준비, 발표가 다. 아니 반대의 경우 우리 다른 친구들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애가 안 믿을걸요? 걔네들을? 그럼 모든 과목 수행평가 지 혼자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수능 준비 언제 해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적 산출 쪽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학교별 그 평가 계획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나오고 중학생도 나와요. 이거는 연초에 혹은 학기 초에 공개를 하는데 과목마다 학년마다 이렇게 평가 계획이 다 공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연초에 꼭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첫 번째, 자 보세요. 지금 중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이 학교는요 어때요? 지금 선택형 객관식이 65점, 서술형이 35점이 배점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학교는 서술형 준비 많이 시키셔야겠죠. 지필고사에서도.
기말고사도 역시 65, 35 비율로 지필고사, 서술형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되는 학교인 거예요. 수행평가도 이렇게 주제가 다 나와요. 1학년들은 모르겠지만 2, 3학년들은 수행평가 엄마한테 말 안 할걸요.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수행평가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수업 안에서 다 진행이 돼요. 그럼 애가 말을 안 하잖아요? 부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언제 수행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기 때 한 번 정도, 9월 달에 한다니까 이거 한 번 정도 정리해보고 가면은 지가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놓고 가면. 물론 학원에서 다 도와주시고 하겠지만. 또 하나, 이 자료를 봐야 되는 이유. 지금 수학은 아니지만 국어 과목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국어 시험을 이번에 중간고사 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100점 만점에 객관식 30점 배점돼 있고 서술형이 70점 배점돼 있어요. 와, 서술형 70점에 배점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술형 준비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완전 망했어요, 중간고사를. 그래서 어머니 어때요? 중간고사 때 서술형 준비 안 해서 망했으니까 기말고사 때 서술형 미친 듯이 시키겠죠. 기말고사 서술형 안 나와요. 이거를 연초에 공지한 뒤에 나중에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 못하는 케이스에서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이 근처 관심 있는 학교들 다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준비, 1년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생부에는 성적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럼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서는 뭐예요? 석차 등급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 B, C 이것만 챙기시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내신은 아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잠깐 앞에 봐주세요.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자료집에 안 넣어놨는데 학생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 컨설팅 받는 친구 건데, 보세요. 내신 성적 산출 이렇게 보통 해요. 1학기 때도 국어를 배우고 2학기 때도 국어를 배우거든요. 별도의 과목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1학기 때 4단위가 나왔었고 3등급이 나왔어요. 2학기 때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가 3 더하기 5 나누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국어 3등급짜리가 하나 있고요. 1학년 2학기 국어 5등급짜리가 하나 있고, 지금 3등급 하나, 5등급 하나, 국어 교과에 지금 3등급 하나, 5등급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내신 포기하지 말라고요. 1학기 때 망했다고 해서 2학기 때 같이 합산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과목인 거예요, 지금. 진로 선택은요? 3학년 때 지금 3학년 때로 나왔는데 진로 선택 이렇게 나와요. 성취도 나오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나오고, 입시에서는 성취도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 두 가지를 주로 확인을 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때릴 때 애들 학생부 계산을 하거든요. 내신 계산을 할 때 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대략 한 35에서 40과목 정도를 배워요. 성적 산출 나오는 게 이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과목들과 더불어서 기가 이런 것도 다 계산 반영해요, 저희.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국어 교과 1학기 3, 5 나오죠. 평균 4, 2학년 1학기 4, 3 해서 그러니까 국어 교과가 뭐냐면은 2학년 1학기 때는 국어가 아니라 문항을 배울 수도 있었고 독서를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과목들. 그러니까 교과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 과목은 3.63인데 국영수 4를 따졌을 때 3. 이렇게 계산 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 등급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봐서 대학교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해요. 왜요? 다양마다 계산이 다 달라요. 이래서 내신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학교 1학기까지 맞추고 나면 학교에서도 경북대 계산식 따로 이 지역 고등학교 다 해줘요. 이 지역 고등학교 어디든 보내시든지 간에 서울 주요대학교의 계산식에 따라서 내가 몇 등급인지, 경대 계산식으로, 영대 계산식으로, 계대 계산식으로 내가 몇 등급인지가 다 산출해줘요, 학교에서. 그런데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내신 포기하지 마세요.
애들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선생님, 저 기가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윗대학 못 가는 거겠죠. 왜요? 위쪽 대학은 어때요? 전 과목 반영하니까. 집 근처의 대학은 어때요? 주요 과목만 반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자, 그렇게 해서 산출된 70% 컷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눈높이 참고만 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교과 전형으로 봤었을 때도 서울대학, 서울 주요 대학이라 할지라도 내신 한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반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0.5에서 0.8등급 더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한 3등급 안으로만 버티라고 했던 말씀 왠지 아시겠어요? 2, 3등급 때 애들까지는 학종으로 같이 아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자료가 경북대학교 제가 몇 개 할까 지금 정리해놨거든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3개년 자료 다 엑셀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였었어요? 이 대구 지역에서는 기본 라인을 어디를 잡고요? 경북대 안정 잡아놓고 나서 그 이상 상향 준비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경북대 안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안정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안정이 가장 탄탄한, 이건 확실하거든요. 숫자니까. 그러면 경북대 웬만한 학과는 어때요? 물론 의학 계열은 빡세겠죠. 1등급 때 중반까지 떨어지죠. 1.5 정도 나오죠. 85% 컷이 한 1.5까지 나오죠. 그런데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들은 어때요, 지금? 3등급 때 교과로 지금 3등급 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교과 3등급 때 유지하면서 경북대는 최저 맞추시는 건데, 지금 경북대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2개 합 5가 인문계열, 죄송해요. 상경계열, 사범계열, 여기가 2개 합 5고, 인문, 사회, 자연 2개 합 6. 지금 이게 완화된 거예요. 2개 합 5, 2개 합 6. 죄송한데 이것도 못 맞춰요. 2개 합 6인데요. 3, 3이거든요. 3, 3도 아니라 1, 5도 가능하고 2, 4도 가능해요. 심지어 영어 포함이에요, 세상에. 영어 절대평가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 포함해서 탐구 한 과목 들어가서 2개 합 5면요. 영어 1, 탐구 4. 그래도 최저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해서 2합 5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부산대 가기가 힘들까요? 경북대 가기가 힘들까요? 부산대 최저 맞추기 더 힘들겠죠. 2합 5니까. 수학 포함해 2합 5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면요. 부산대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최저를 맞추기 힘들수록 내신의 변별이 떨어집니다. 최저를 맞추기 힘들면 힘들수록 내신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보실래요? 제가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보실래요? 3명 모집이었어요. 68명이 지원했습니다. 68명 지원해서 경쟁률 22.7대 1이에요. 와우. 미디어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68명 중에 수능 최저 통과한 애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68명 중에. 그럼 얘네 뭐예요? 3명 다 합격이에요. 내신 성적 상관없이. 왜요? 얘네만 최저를 맞췄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 중에 한 명은 도망갔어요. 위쪽으로 갔어요. 그 2명 입학했대요. 2명 입학했으니까 학교 측에서 지금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을. 뽀록 나니까.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최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최저를 완화시키거든요. 완화시켜도 이거 못 맞춰요. 지금 이것보다 내신 성적 조금 더 올라가겠죠. 왜요? 최저가 조금 더 여유 있어지니까. 그래도 어때요? 3등급 때 딱 유지하면 인문, 자연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3등급 때 안으로 들어오면 경북대 교과? 욕심 나시면 의학계열까지 생각하셨을 때 1점대 초중반까지 찍으시면 되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걸 잡아놓은 뒤에, 자, 최저까지 맞춰서 이것까지 잡아놓은 뒤에 그 다음 뭐예요? 중경급도 한번 준비해보고 그 이상의 대학교도 이것도 해보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네. 그리고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경북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북대 의대는 이상하게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서 이렇게 들어간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탐구 포함해서 탐구 2개 평균 포함해서 탐구 꼭 들어가야 돼요. 얘네는. 해서 3개 합 4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추기 힘들어요.
부산대처럼 차라리 부산대를 비롯한 서울 쪽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 이하 뭐 이런 대학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얘네처럼 탐구 2개 평균 포함해서 이렇게 찍는 애는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경북대 나름의 전략이에요. 수학 성적 안 좋고 탐구 성적 좋은 애를 당기겠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쓰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결국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북대를 생각한다. 아니, 우리 경북대 기준으로 들어간다. 뭐예요? 수능 최저가 필요하구나. 경북대는 교과, 종합 다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요. 논술도 최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최저 맞추면서 내신 3등급 때 유지하 3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뭐죠? 경북대 안정카드가 있으니까 그 이상의 대학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더 많이 생기는구나. 경북대가 좀 불안하다. 그럼 교과 하나, 종합 하나, 2개 준비해 놓고 나머지 4장을 상향 지원해도 되는구나. 이게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의학계열 준비시키고 싶다. 첫 번째가 뭐예요? 3합 4 맞추세요. 최저부터 맞추세요. 주변에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최저 맞췄는데 떨어졌다는 친구 거의 없을 거예요. 에이, 내신이 안 좋은데 최저 맞춰봤자 뭐예요? 저거 최저 맞추면 내신 잘 나와요. 진짜예요. 이거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내신도요. 아무리 안 나도 2등도 초반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 준비한 건 이제 학생부 쪽인데, 자, 학생부 쪽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학생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예, 기본적인 평가 방식, 부모님들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역시나 기존에 어땠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전공 적합성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이게 너무, 예, 무슨 고등학교 1, 2학년들한테 전공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자꾸 직업으로 접근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달라진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해서 내가 이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과목의 성적.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 참고하시고요. 자료집 넣어드린 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참고하시라 넣어드린 거고요. 자, 보세요. 오히려 이 자료 봐주세요. 자, 지금 경희대학교 자료인데, 자, 자연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안 듣잖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중대한 감점으로 처리했다가 72.7%래요. 그러니까 그 특정 계열에,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친구가 과학교과 수업을 안 들었다? 중대한 감점 81.8%. 그러니까 해당 과목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게 진로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학교에선 지금까지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했었고, 우리는 대신 어떻게 봤었어요? 전공 관련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가장 기본 베이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수업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뒷장 보시면은 서울대 자료도 넣어놨을걸요? 아, 죄송해요. 우선 이거는 전공 연계 선택 가이드북이라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선택 과목 가이드북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창에 이거 검색해 보세요. 선택 과목 가이드북. 강원도 교육청 거. 그럼 이렇게 더 사회학과 진학에 도움이 되는 거, 지구과학 교육 이렇게 과별로도 정리되어 있어서 헷갈리시면 이거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추가로 밑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선택 과목 안내서에 상경계열 과목, 자연계열 과목, 공학계열 과목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과목 선택하시면 되겠고,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예시라고 해서 서울대는요, 그 과목을 평가할 때 공과대학 평가는 수학과 교과를 이수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과별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학과들을 진학하기 위해서 내 꿈이 2개예요. 그럼 이 과목들을 다 들어놓으면 되겠죠. 나는 천문학도 가고 싶고 화학도 가고 싶어요. 그럼 과학에서 지구과학, 화학 들어놓고 미적분 수업 들어놓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과목의 수업을 들었는지 여부. 그럼 지금 이게 현재 누구? 고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만 중학교 1학년 이하 교과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방향성 자체는 계속 이렇게 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너무 직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 대학 가는 목적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대학 가는 목적은 공식적인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무슨 공부할 건데 공부할 준비가 되어서 있니?
이걸 배워놔야지 배워져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시면서 학생부 달라진 형태, 달라진 학생부에서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봉사하지 마세요. 교내대회 나가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활동 다 죽여놨습니다. 이제 비교과라고 불렸던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중에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미기재는 아예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미반영은 기재는 돼요. 대입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듣고 집에 가셔서 보셨는데 기재돼 있는데 왜 뭐 저쩌고 하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 실적 다 시간 기재돼 있어요. 학생부 보시면 기재돼 있는데 왜 대입에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학교만 잘 다니시면 기본적인 봉사 시간 다 줘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시간 부족하면 피 뽑으시라고 그냥 2시간씩 줘요. 헌혈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다음 교내 대회 수상 실적 학생부 쫙 나와 있어요. 상 많이 탔던 친구들은. 그런데 상 많이 타면 뭐예요? 대입에 반영 안 하는데. 이해 가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공부요. 공부하세요. 제발. 아이들이 뭐 비교과 공부하라고 하세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라고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결국 학교 수업 중심으로 가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독서 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독서활동 목록이 반영이 안 돼요. 학생부에 독서활동 목록이 쫙 이제 원래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제 독서는 목록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재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록 열심히 관리를 해봤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어 교과 1학년 1학기 때 무슨 책을 읽어서 학생부에 기재를 세특에다 하시면 돼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책을 기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책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연결을 시키고 또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자, 애들 거 참고 그냥 이거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자, 우선 첫 번째, 이 친구는 책 지지리도 중학생 건데, 이거 중학생 거예요. 중학생인데 보세요. 보시면은, 자, 어디 갔죠? 후 시리즈를 읽은 친구고, 지금 이렇게 국어 과목의 2학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 과목별 선생님한테 책을 제출을 해야 돼요. 중학생들은. 그리고 학기별로 제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독서에서, 입시에서 독서가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후 시리즈를 읽은 친구가 대면을 읽었대요. 후 시리즈는 주로 초등 친구들이 많이 읽죠.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친구가 대면을 읽었대요. 그럼 대면을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발 독서 책 중에 청소년을 위한,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재밌어서 밤새 읽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읽어도 기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올리는 순간 나머지 내가 어렵게 읽어놓은 책이 다 망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국어, 사회, 1학기, 도덕, 이것도 중학생 건데 이렇게 학기별로 쭉 들어갈 수 있게끔. 또 하나, 자, 그래서 제가 자료집에 넣어드린 게, 이거는 학년 불문.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리스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서울대인데 중학생이 읽어도 될까요? 읽어도 돼요.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읽어두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써먹으세요. 이해가시죠? 그리고요, 보세요. 서울대들이 왜 똑똑한 것 같으세요? 얘네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뭐예요? 유명한 책이죠. 다 제목 들어보셨죠? 그리고 순위가 조금 바뀔 뿐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얘네들은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누가 해요? 선생님, 사람이 하세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나 혼자 이 책이 좋다고 백날 읽어봤자 나를 평가해 주시는 분이 그 책을 나를 위해서 읽어주지 않거든요.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고전이요.
깔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중고등학생들 다 여기 있는 책들을 읽어두시다가 가지고 있다가 학생부에서 국어 시간에 뭐 읽어, 영어 시간에 이거, 수학 시간에 이거 이렇게 갖다 배치만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생들은 최대한 한 20권 정도 읽어두시면 진짜 나중에 저한테 되게 감사할걸요?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고등학생 자녀분들은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세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추천을, 무슨 과목에 뭐라고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세특에 써지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고 이게 기억에, 이게 인상 깊어서, 이게 재밌어 보여서 이걸 찾아서 읽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쓰거든요. 그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책들을 썼을 때 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책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책만 지금 30 몇 권인데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이거 쓰세요, 하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오늘 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계속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뭐예요? 초, 중, 고 할 거 없이 지금 현재는 다 수학판이에요. 완전 수학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수2까지, 수1, 2까지 정말 무한 반복 탄탄하게 수능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해두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3 이하로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한 수학 많이 해두세요. 나중에 후회 안 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분들, 중1 이하 초등학생 자녀분들 지금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애가 짠하다 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 저한테 많이 그러세요. 애가 와, 짠하다. 이렇게까지 뭐 6학년이 중1짜리가 이렇게 학원 가서 해야 되냐? 차라리 지금 짠한 게 나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짠하면 방법도 없어요. 최대한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아까 맨 첫 장, 두 번째 장 보여드렸던 그 자연계열 순서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원서를 쓸 건 아니지만 매년 이래 왔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실감을 못 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한 장으로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선호도가 높은 이유. 그 다음 결국 수학 잘하면 지가 다 이과가요. 요즘은. 문과 가고 싶어서 가는 친구 별로 없어요. 왜요? 아이들 꿈이 없거든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잘 모르거든요. 진짜 난 죽어도 문과 가겠다는 친구들은요. 진짜 손에 꼽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 안 되니까 다 지금 문과로 갔어요. 그런데 수학 싫어서 문과 갔더니 수학이 중요하대요. 나중에 아이들 그런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